자, 우리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에 대해 배워봤어요. 전도와 대류, 그리고 복사 세 가지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전도는 접촉해 있는 물체에서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대류는 뭐였어요? 대류는 입자가, 열을 가진 입자가 이동을 하면서 열을 순환시켜서 이동시키는 거였고, 복사는 뭐였어? 열을 가진 물체에서 직접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열이 이동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 오늘 한번 배워볼 텐데,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핵심은 열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평형. 열평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핵심 3번, 핵심 3번입니다. 열의 이동의 활용. 열의 이동 활용이라고 쓰긴 했는데 사실 열평형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열평형이 뭘까요? 평형이 뭐야, 얘들아? 일단 똑같아지는 것을 평형이라고 하죠. 자, 열이 평형을 이루는데 열이 똑같아지는 거야.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어요. 자, 접촉을 했대.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와, 접촉했으니까 전도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접촉한 후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선생님, 그럼 열평형은 전도일 때만 발생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는 접촉한 두 물체라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물체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을 열평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어떻게 해서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게 되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게 되면서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고온의 물체가 잃게 된 열이랑 저온의 물체가 얻게 되는 열은 서로 어떻게 하니? 서로 같은 양일 거예요.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준비했다고 봅시다. 자, 그럼 뜨거운 물에 뭐가 있겠어, 얘들아? 물 입자가 있겠죠? 자, 물 입자 한 5개만 그려볼게요. 자, 차가운 물에도 뭐가 있겠어? 역시 물 입자가 있겠죠? 자, 여기도 5개만 그려볼게.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입자 운동의 차이는 어떠니? 누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 그렇죠. 뜨거운 물의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꼬랑지의 개수가 활발한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차가운 물의 입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겠어? 그렇죠. 덜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누가 더 활발한 거야? 뜨거운 물의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 온도가 다른 서로 두 물을 접촉시킬 거야. 두 물을 섞어 볼 거야. 자, 두 물을 섞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니? 자, 고온의 물체, 뜨거운 물에서 어떻게 돼? 열이 이동하게 되겠죠. 열. 얘가 얘고 얘가 얘야. 자, 뜨거운 물로부터 열이 이동하게 돼요. 그럼 여기 있던 입자들의 운동은 어떻게 됐어요? 입자 운동은 약해지겠죠. 자, 입자 운동이 느려지겠죠. 덜 활발해지겠죠. 그럼 차가운 물 좀 어떻게 돼? 얘는 2가닥으로 바꿀게요. 으아, 2개야. 원래 3개였는데 2개만큼 감소하게 되고. 차가운 물 어떻게 돼, 얘들아? 열을 받게 됐어. 원래 1가닥 정도밖에 힘이 없었는데 이쪽으로부터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2가닥 정도의 힘을 갖게 돼요. 입자 운동이 빨라지게 되겠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두 물의 입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 운동이 같아진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열평형이라고 한다고. 열평형. 자, 옆에 그래프를 한번 보면, 자, 60도의 뜨거운 물이 있었어. 10도씨의 차가운 물이 있었어. 둘을 섞으니까 어떻게 돼? 자, 뜨거운 물은 어떻게 돼? 뜨거운 물은 열을 잃죠. 자, 차가운 물 어때? 차가운 물은 열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열평형이 발생하게 되겠죠. 둘의 온도가 똑같아지는 열평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평형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너희가 나중에 이제 물리를 배우게 되면 열역학이란 걸 배우게 돼요. 열역학. 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 자, 열 같은 경우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얘들아? 열평형이라고. 열평형. 자, 그렇다는 소리는 얘들아, 고온의 물체, 온도가 높은 애가 잃은 열의 양이 있겠지. 그러면 온도가 같아지려고. 그리고 저온의 물체도 얻은 열의 양이 있을 거야. 그럼 두 양은 항상 어때야겠니?
항상 같아야겠죠. 누군가 잃었고 누군가 받았으면 당연히 준 놈이 준 양이랑 받은 놈이 받은 양은 같아야겠죠. 뜨거운 물이 100만큼의 에너지를 줬으면 차가운 물은 100만큼의 에너지를 받은 거겠죠. 그쵸?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외부의 열 유입이 없어야 돼요. 자, 외부에서 따로 열이 준 게 없으면 두 물체가 잃고 얻은 양은 같을 때고, 그리고 두 물체의 합한 열의 양은 어떻게 했어? 총 열의 양은 항상 같아야겠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너희가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외부의 열 유입이 없다면 항상 어떤 물체가 잃고 얻은 양의 총량은 같아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열평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차가운 커피를 하나 준비했다고 해보세요. 차가운 커피. 자, 찬 커피를 선생님이 밖에 두면 어떻게 되니? 점점 온도가 높아지겠죠? 식겠지? 왜냐하면 그 주변 대기와 열평형이 발생하기 때문일 거야. 근데 나는 이 커피를 항상 차갑게 먹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열평형이 발생하지 못하게 하겠지. 열평형이 발생한다는 것은 열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치?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을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내가 열평을 이루고 싶지 않아. 열평을 이루고 싶어. 나는 얘를 계속 뜨겁게 유지하고 싶어. 또는 얘를 계속 차갑게 유지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열의 이동을 막아버리면 되겠죠. 자, 이런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합니다. 단열. 열의 이동을 막는다. 끊어버리는 거야. 자, 열의 이동 방법 뭐였어 얘들아? 우리 앞에서 했던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막게 되면 어떻게 돼? 열의 이동이 차단되니까 물체의 온도가 유지가 되겠죠. 물체 온도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열의 이동을 막으면 물체 온도가 유지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야 얘들아? 열평형이 어떻다? 열평형이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 써놨죠? 열평형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치?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쓰는 텀블러 같은 보온병이 있어요. 보온병. 보온은 뭐야 얘들아? 보호한다. 온도를. 자, 온도를 보호하는 병이란 소리야. 그렇단 소리는 내가 지금 만약에 보온병 안에 찬물을 넣어놔. 그럼 이 찬물이 어떻단 거야? 계속 차가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고, 뜨거운 물을 넣어놓으면 계속 뜨거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보온병은 얘들아 항상 따뜻한 물만 유지시키는 게 아니야. 온도를 유지시키는 걸 보온병이라고 해요. 뒤에 여기 보온병 구조 보이지? 이 구조도 배울 거야. 자, 그 다음 집의 이중벽. 자, 집을 얘들아 너희 뜯어보면 집 벽이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주변 여름에 얘들아 내가 열심히 에어컨을 틀었는데 열평이 굉장히 잘 일어나. 열의 이동이 잘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밖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막 들어와서 내가 에어컨 열심히 틀은 이유가 없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밖과 열을 차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열의 이동을 막아야겠죠. 그치? 그래서 집의 이중벽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열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어떤 원리인지는 뒤에서 보온병의 구조를 하면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겨울에 이제 슬슬 입게 될 패딩. 자, 패딩 같은 경우도 열의 이동을 막는데, 자, 어떤 식으로 막는지 한번 보온병의 구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온병의 구조입니다 얘들아. 보온병은 어떻게 생겼니? 보온병은 자, 지금 여기 사진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보온병은 크게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열의 이동을 막습니다. 자, 보면 보온병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보온병의 겉에 부분은 진공으로 되어 있어요. 진공이란 게 뭐야 얘들아? 그렇죠. 공기가 아예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 자, 그러면 안에서 만약에 내가 뜨거운 물을 넣었어. 여기 뜨거운 물 있다 그래요. 뜨거운 물. 자, 뜨거운 물이 있으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겠더라? 열이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지. 열이 이동을 하려고 할 거야. 열이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진공이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돼? 전도가 발생하니 안 하니? 자, 진공이 되어 있으면 전도가 발생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도 같은 경우는 물체가 맞닿아 있어야 열이 이동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어? 자, 진공이야. 떨어져 있어요. 이 안에 입자가 없어. 그럼 열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전도를 차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진공이래 얘들아. 진공이란 소리는 뭐야? 내 열을 옮겨줄 입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 열을 옮겨줄 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류가 발생해야 하네? 대류도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지. 가운데를 진공으로 만듦으로써 대류와 전도를 차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안쪽 여기 검은색 보이니? 이게 뭐냐면 은으로 도금된 벽면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너 이 보온병들이 가격이 좀 나가는 친구들은 이 안쪽을 은으로 도금을 해. 은. 그럼 이 안쪽이 어떻게 쓰 얘들아? 은으로 도금하게 되면 반짝반짝거리겠죠. 반짝반짝 반짝반짝거리다는 소리는 뭐야? 내가 여기에 빛을 쏘면 빛이 여기서 반사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자, 선생님이 앞에 복사 얘기하면서 했어요. 복사라는 건 뭐였어? 열을 가진 물질에서 에너지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는 건 뭐였어? 에너지는 열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이건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럼 빛은 얘들아 뭐가 일어날 수 있니? 그렇죠. 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반사. 자, 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이 은도구된 벽면에 반사가 돼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뜨거운 물은 얘들아 어떤 상태야?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복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 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튕겨내서 다시 뜨거운 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복사로 인해서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여기 라에 이렇게 반사되는 걸 막게 되면 내가 빠져나갔던 열이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보온병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돼 얘들아? 대류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복사도 안 되니까 항상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른 예시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집의 이중벽 같은 경우도 중간을 이렇게 띄워놓게 돼요. 중간을 띄워놓게 되면 이곳이 대류와 전도를 차단할 수 있겠네. 그렇죠. 대류와 전도를 차단할 수가 있겠죠. 자, 패딩은 얘들 어떻게 생겼니? 패딩은 거듭과 거듭 사이에 솜을 집어넣죠. 솜. 자, 우리 솜이나 이런 막 거위털, 오리털 그런 걸 넣게 되는데 이 솜이 대류와 전도를 잘 막아주는 성질이 있어요.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하죠. 보온성이 뛰어난 성질이기 때문에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많이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열의 이동을 막음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방법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이 올려놓은 문제 풀어주시면 오늘 수업 정말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